리그 4위인 아스톤빌라와 12위인 풀럼, 이 두 팀을 비교하면 분명 아스톤빌라가 비교적 더 강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시즌 29경기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승점도 56점 대 38점으로 거의 20점 차이고요. 실제로 아스톤빌라는 이번 시즌 풀럼을 상대로 홈과 원정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승리했죠. 작년 11월에 있었던 아스톤빌라 홈에서는 3대1, 올해 2월 풀럼 원정에서는 2대1로 아스톤빌라가 2승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상대적 강팀인 아스톤빌라 원정에서는 4대0으로 무실점 대승을 거뒀던 토트넘이 오히려 풀럼 원정에서는 0대3으로 무득점 완패를 해버렸습니다. 이 일주일 사이에 달라진 거라고는 주전 수비수인 반더벤이 부상으로 아예 결장하고 그 자리에 드라구신이 나왔다는 건데요. 선수 한 명이 달라졌다고 점수가 4대0에서 0대3으로 확 바뀌는 건 말이 안 되죠. 분명 다른 이유가 있어야 설명이 될 텐데 지금부터 함께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했듯이 눈에 띄는 변화는 센터백이 반더벤에서 드라구신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미 토트넘은 반더벤 뿐만 아니라 로메로까지 징계로 출장 정지를 당했을 때도 잘 이겨냈던 팀이잖아요. 아예 전문 센터백이 아니라 양쪽 풀백이었던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을 활용하면서 유럽 최강팀인 맨시티를 상대로 대등하게 3대3 난타전을 벌였던 팀이 바로 토트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중위권인 풀럼에게 반더벤이 빠졌다고 0대3이라는 건 이해가 어려운 게 맞고요. 드라구신 한 명이 들어왔다고 3골 먹었다는 건 솔직히 드라구신에게도 좀 불쌍할 정도로 억지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드라구신이 지난 겨울에 합류한 신입생이라는 게 확연히 티나는 장면이 있었죠. 바로 토트넘의 선제 실점 장면입니다. 토트넘은 전반전 종료를 4분 앞둔 41분에 풀럼의 무니스에게 골을 내주고 말았는데 어시스트를 내준 로빈슨의 얼리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했다는 건 전제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드라구신의 실수가 유독 눈에 띄는 건 사실인데요. 풀럼의 로빈슨이 크로스를 올리는 순간에 드라구신이 바라봐야 했던 건 공이 아니라 자기 뒤에 있던 선수였습니다. 센터서클 부분부터 풀럼의 무니스가 계속 드라구신의 뒤쪽에서 슬금슬금 올라왔는데 로빈슨이 크로스를 하는 순간까지도 드라구신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서 인정했듯이 풀럼의 크로스와 마무리가 모두 좋은 플레이였지만 만약 드라구신이 무니스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고 1대1로 제대로 마크를 해줬다면 실점을 피할 수 있었다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반더벤보다는 느리지만 드라구신 역시 가속도가 붙은 상태에서도 꽤나 속도가 있다 보니까 실제 무니스의 슈팅 장면을 보면 드라구신이 무니스보다 오히려 살짝 앞서 있죠. 스피드에서 전혀 안 밀렸다는 증거입니다. 애초에 드라구신이 뒤쪽을 신경 썼더라면 무니스가 크로스를 받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는 게 왜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실점은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전반전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예상치 못했던 실점이었을 텐데 이렇게 되면 후반전에 임하는 전술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아스톤빌라전을 돌이켜보면 토트넘은 전반전에 슈팅을 다 1개밖에 못했지만 아스톤빌라는 그 4배인 4개를 했는데도 0대0으로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홈 어드밴테이지라는 말이 있듯이 원정팀 입장에서는 비겨도 나쁘지 않지만 홈팀은 비기면 손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스톤빌라가 후반전에 조급해졌던 거고 그 틈을 토트넘 선수들의 강한 압박으로 파헤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이번 풀럼전에서는 그 실점으로 인해서 반대로 토트넘이 급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결과 추가골 장면에서 보이듯이 성급한 압박과 기다리지 못하는 수비 동작으로 허무하게 또 실점을 당했습니다. 풀럼의 추가골은 후반 48분에 스로인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미 중앙의 미드필더 루키치가 노마크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선수들의 위치가 틀렸다는 건데 비수마가 공을 뺏는 걸 실패한 순간 이미 토트넘 수비와 풀럼 공격이 5대5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도기가 어쩔 수 없이 도전적으로 발을 먼저 내밀 수밖에 없었고 이어서 드라구신까지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서 또 한 번 노마크였던 루키치가 득점했습니다. 차라리 이전 스로인 상황에서 우도기와 드라구신이 조금 더 앞쪽에 있었다면 이 공격을 좀 막기가 좀 수월했을까요? 드라구신이 포로나 로메르선까지 올라와 주면 어차피 뒤쪽에 무니스는 옵사이드고 우도기가 이오비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웠다면 태클이 성공했을 확률도 높아졌을 듯한데요. 이러면 또 드라구신 탓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일정 부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다시피 드라구신은 이번 경기가 토트넘 선발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티가 나거든요. 아쉬운 게 있다면 드라구신의 뒤쪽에 있던 우도기가 드라구신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수비 위치를 조정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네요. 네. 이렇게 경기 장면을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면 결국 범인 찾기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수치상으로도 지난 아스톤빌라전과는 확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시죠. 바로 전반전 태클 개수입니다. 지난 아스톤빌라전 때 전반전 기록을 보면 토트넘은 점유율 69.8%로 거의 7할이었는데 태클은 11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풀럼전 때의 전반전 기록에는 토트넘의 점유율이 58.7%로 10%포인트 줄었고 태클은 6개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스톤빌라보다 풀럼이 공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더 길었는데 그에 대한 태클은 오히려 줄었다는 건데요. 물론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수치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전 가로채기 횟수도 풀럼전 때는 4회로 아스톤빌라전의 7회보다 절반가량이 됐습니다. 이런 수치가 나온 건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단순한 설명은 바로 토트넘 선수들이 풀럼전 때 덜 열심히 뛰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단순히 이런 숫자만 보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시는 건 뭐 당연한 반응인데 실제 경기를 본 느낌도 뭔가 그랬고, 스카이 스포츠의 전문가 역시 고래와 같이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토트넘 출신의 제이미 레드넵이 직접 스카이 스포츠의 방송에 출연해서 토트넘 선수들이 오만해 보였다면서 후배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짧은 영상 함께 보시죠. When I've watched Tottenham this year, there's been so much joy in their play. I've really thoroughly enjoyed it, the energy they've played with. And I thought that performance, or those kinds of performance, were a thing of the past. I didn't think we'd be seeing them anymore under Ange Postecoglou. They were off it from minute one. They had a couple of moments towards the end of the first half. I'm looking for excuses. Yes, Van der Ven not playing is a big one because he's such an important player, but there's been other games when he hasn't played and they've been fine. There was a lethargy about their play. There was no energy. Players that have had big performances, Destiny and Doggy's been fantastic. So many plaudits. Today, so off it. Basuma in midfield, James Maddison. They never got to grips in, never won individual battles. I was amazed. I almost want to hear an excuse from the manager that it was like a lasagna gate or something. That there was a flu in the team, because I can't almost fathom what I've seen in terms of their energy. The goals epitomised it, and I just didn't see it. After last week, the way that they played against Aston Villa in that second half where they blew them away, I thought they'd be coming into this game. But what they came into this game with and there was arrogance that we're just going to play and turn up and we're going to win comfortably. And the Premier League isn't like that. This might be the warning that he needs. Ange Postecoglou never really has a go at his players, but I'd be in that dressing room if I was him, absolutely fuming. You want to point fingers at players and said, if you think that's good enough, we won't make top four. We might not even get in the top five. They've got to get themselves back going again. But that was like just so uncharacteristic of what I've seen this season. That was like the previous 2 or 3 seasons when I've been watching Tottenham. 토트넘의 캡틴인 손흥민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팀 동료들을 향해서 반성해야 한다면서 거침없이 쓴소리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 있었던 것 같네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쨌든 풀럼전 이후 다음 상대가 강등권인 루턴타운이고 그 사이에 2주간이 A매치 휴식기도 있으니까 심기일전하고 정신 집중해서 다시 한번 분위기 끌어올리기를 바랍니다. 우승은 못해도 이제 4위는 해야죠.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